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시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들 쓰는 식자재인 마늘에 대해서 그 효과와 복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암을 극복한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이 옛날부터 기생충을 예방하고 강한 해독작용으로 피를 맑게 하고 양기를 북돋우는 약재로서 흔히들 쓰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암세포를 죽이고 특히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음식으로 마늘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천연 구충제와 면역 강화제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건지 네 가지 테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마늘이 좋으냐, 익힌 마늘이 좋으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생마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알리신이라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알리신은 흰색 채소에 많이 포함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된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특히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생마늘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냐면 일단 통마늘보다는 꺼나 다져서 그 표면적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을 늘림으로 해서 공기와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알리신이 더욱더 농도가 더 짙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마늘을 먹을 때는 통마늘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썰거나 찌거나 다져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익힌 마늘은 알리신 성분을 소멸을 합니다. 그렇지만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발생을 하고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항암 물질로서 발암물질을 해독을 해서 암세포의 정식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마늘이냐 익힌 마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익힌 마늘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경우에는 김치나 나물 같은 경우에 생마늘을 항시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생마늘을 억지로 먹으려 하면 그 생마늘의 어떤 강한 자극기에 따라서 식도염이나 구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익힌 마늘을 드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익힌 마늘을 그럼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리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물에 데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찌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마늘을 익히게 되면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없어지고 L-알리시스테인이라는 강한 물질이 짙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생마늘일 때는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농도가 g당 2.77mg 정도인데 15분을 삶았을 때는 3.5, 30분을 삶았을 때는 4.92, 60분을 삶았을 때는 9.16으로 8배 정도 농도가 짙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찌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마늘을 찔 때는 60분을 똑같이 찔 때 50.24mg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그 삶는 것보다는 5배 이상의 농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조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삶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법에 대해서는 일단 마늘이 듬뿍 들어간 탕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운탕이라든지 아니면 매운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마늘을 국을 끓일 때 좀 많이 넣어서 1시간 동안 푹 끓여서 드시면 충분하게 항암물질인 S-알리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지는 국물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쪄서 먹는 방법은 마늘밥을 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하실 때 마늘을 좀 넣고 잡곡 기능, 왜 잡곡 기능으로 하면 그래서 압력밥솥이 잡곡 기능이 이제 현미로 해야 한 60분 가까이 찌기 때문에 현미 기능 또 잡곡 기능으로 해서 마늘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늘을 이제 드시기 좀 불편하니까 꿀마늘을 만들어서 드시는데 꿀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것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꿀마늘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늘이 아까 양기가 센 음식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꿀도 양기가 센 음식이기 때문에 둘 다 양기가 센 음식이라서 두 개를 다 동시에 드시는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이제 음기나 이제 몸이 차갑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열이 많이 쌓여서 안구충혈이라든지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한다든지 두통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꿀이라는 자체가 단당류로 당분 섭취가 빠르게 올리는 물질이잖아요. 그 당뇨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당을 빨리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체내에 변환돼서 쌓이기가 쉬워서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당을 멀리해야 되는 암 환자에게는 꿀마늘 섭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이슈는 흑마늘은 어떤가입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먹는 법 중에서 흑마늘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압력밥솥에 15분 또는 30분 동안 충분히 이제 익혀서 블랙 갈릭으로 만들어서 먹는 방식이 흑마늘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흑마늘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늘 속에 있는 당하고 당과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이 서로 반응하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색소를 생산내게 되고, 이것은 마이야르 반응으로 고기가 구워지면 왜 표면이 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흑마늘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쪽이나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말들로, 일단 흑마늘 자체는 생마늘보다는 항암물질인 S알릴시스테인 성분이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새롭게 생산되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 중국 쪽에서는 이 흑마늘에 대해서 장기 복용을 함으로써 염증 치료 효과를 봤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마이야르 반응 자체가 당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이 결국은 어떤 세포 노화나 염증의 물질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당화 반응의 결과인 흑마늘이 몸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면역을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암이나 만성염증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있고 단점도 의견이 상존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이 초창기에 걸렸을 때 흑마늘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다, 면역을 많이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면역을 많이 끌어올려서 NK 지수라든가 이게 2000이 넘어 3000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다만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류마티스 증상이 좀 있어서 소염제, 작은 얕은 소염제를 상시 복용해서 좀 염증을 깔아앉히는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면 또는 면역을 당장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흑마늘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장기간의 흑마늘 섭취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마늘은 천연 구충제이기도 하고 면역을 끌어올리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마늘은 그 자체적으로 양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열 체질이신 분들은 마늘 외에 꿀과 여러 가지 양기가 가진 음식을 복합적으로 드시는 것은 양기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마늘 자체가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식품 외에 약품으로 먹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의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 강의를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